15강입니다. 자, 우리 171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띄어쓰기 나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한번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2번에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쓸 때 얘가 일단 별개의 단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뭐 일정한 범위의 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고요. 해도는 별개의 단어고 이거는 손님 대접하는 경우에나 해가지고요. 따로 띄어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밖에 같은 경우는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띄어쓰기 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1, 22, 23년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뭐 공부에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고 굳이 문서 작성할 때 찾아보면 되는데 이걸 암기해서 풀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내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안 나오겠죠. 다만 올해까지는 좀 고쳐쓰기. 그죠? 우리 글 하나 주고 나서 밑줄 치고 고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 말고요. 이제 본 규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것들 확장해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는 할 텐데 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죠. 1번의 조사 같은 경우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조사가 연속할 때도 앞말에 붙여 쓰죠. 다만 우리가 심화 플러스 바로 가죠. 띄어쓰기 주의하는 조사를 했을 때 밖에 같은 경우가 우리 왜 형태상으로 외부를 뜻하는 밖이라는 단어에다가 조사애가 붙어도 밖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이때는 외부를 뜻하는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교실 밖에 그죠? 동생이 와 있어. 이렇게 썼을 때는 따로 띄어 써야 되는데 같은 형태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런 의미일 때는 무조건 조사고요. 다만 우리가 일일이 그런 뜻을 적용하기보다는요.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뒤쪽에 부정을 뜻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밖에 모르는 알다의 부정, 남지 않았다, 공부할 수밖에 없다, 1,000원밖에 없었다. 떨어져봤자 다치기밖에 더하기라는 것은 다치는 거 말고는 조금 다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부정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우리 자주 얘기했던 거죠. 응커녕 능커녕한 한 덩어리의 조사예요. 그리고 3번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은 어렵지 않은데 서술격 조사 2단은요. 그죠? 체언 외에 그죠? 다른 단어, 부사나 연결어미 뒤에도 붙여 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하고 얘는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와나 과의 의미일 때는 조사로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하다의 활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모자는 그것과 다르다.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다. 작은 오해로 그녀는 애인과 헤어졌다. 고소하네요. 그 다음에 사과와 배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와 과의 의미인 하고는 조사다. 이거 나오면 바꿔보면 되겠죠. 되게 쉽습니다. 2번 보시면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단어기 때문에 띄어 쓰겠죠. 다만 43항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금 헷갈리죠. 이제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준 거기는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볼게요. 자, 해설 1번 보죠. 일단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뭐 뒤에서 항상 붙였을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 자체 뒤에서는. 그죠?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요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2, 3 등등등. 그죠? 한글로 1, 2 쓰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그죠? 자, 뭘 나타낼 때 순서를 나타낼 때도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 순서 나타낼 때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연어린이나 시각도 일종의 순서 개념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에 3번 보세요. 자,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 표기로 뭐 나타낼 때 수요나 양을 나타낼 때는 그죠? 절대로 붙여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죠? 7살 이런 거 붙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글로 수요나 양을 나타낼 때는 절대로 붙였을 수 없다. 이렇게 띄었어야 되고요. 다만 아라비아 숫자 7 썼을 때는요.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고 원칙 따라 띄어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주의라고 된 거 잘 보세요. 우리 왜 차례를 나타내는 제일 제의 같은 경우에 우리 파생어에서 접두사할 때도 배웠죠. 이 제는 접두사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뒷말과 띄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띄고 과 아니면 첫 번째라는 순서기 때문에
그죠? 제1과 이렇게 붙여 쓰는 거 가능하고요. 이 접두사 제 자체를 따로 띄어서 이렇게 제1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본항만 볼 거예요 오늘. 자, 그다음에 44항의 수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죠? 뭐 말 그대로 만과 억만 조에서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5항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도 띄어 씁니다. 당연히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 쓴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내지나 및 같은 건 부사라는 거 살짝 점검만 해 두시죠. 46항 역대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던 시험이에요. 뭐 법원직 9급까지 하면 2번이기는 한데, 자, 이거 단음절, 그러니까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 확장하지 마시고요. 본항에 나와 있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좀 더 큰 것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별개의 단어니까. 다만 이럴 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단어씩 좀 더 큰 것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도 원리가 있기는 있어요. 다만 시험에 46항 본항에 나온 거 말고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리 외우지 마시고요.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입, 두입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7항 보조용언. 보조용언도 우리가 지금 별개의 단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거죠. 다만 이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것도 해설로 보죠. 우리 해설 1번 보시면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게 허용됐을 때는 뭡니까? 어디에 이어지는 보조용언은 앞말과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용언 2번 보시면 보조용언 자체가 그죠? 의존 명사에 뭐가 그죠? 하다나 싶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 참고 보시면요. 직하다 같은 경우도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먹었음 띄고 직하다 아니면 먹었음 직하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오히려 중요하죠. 3번 요거. 그러니까 반드시 보조용언을 띄었어야 하는 경우, 절대로 붙여 쓸 수 없는 경우인데 이를테면 동그라미 1번 앞말에 그죠? 본용언에 조사가 붙는 경우라서 직접 먹어는 보았다, 읽고도 드리고 절대로 붙여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그죠? 앞말 본용언이 뭐일 때 합성 용언일 때. 그죠?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다 같은 경우는 앞에 떠내려가가요. 뜨다 내리다 가다 합성 용언이고요. 집어넣어 둔다 같은 경우도 집다와 넣다죠. 그 다음에 3번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이를테면 의존 명사와 하다와 싶다가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때죠. 그래서 읽은 채를 한다. 올 듣도 싶다. 이럴 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이제 보조용언에서는 요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보조용언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용언 4번에서 본용언이 두 개 연속으로 이어진 경우에는요. 당연히 본용언을 붙여 쓰는 규정은 없잖아요. 한번 보시고요. 심화 플러스 보시면 그죠? 심화 플러스 보시면 요거 쭉 요거 쓰는 거예요. 그죠? 붙여 쓰는 거 허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나 합성 용언일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 붙여 쓸 수 없고요. 본용언끼리는 뭡니까?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약속을 잊어먹다 같은 경우는 보조용언이니까 어디에서 붙여 쓸 수 있는 거고, 밥을 물에 말아먹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 각각이 본용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띄어 써야 되고요. 붙여 쓸 수 없는 겁니다. 자, 심화 플러스는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우다에 어디다 붙어서 지워지다, 빨갛다에 어디다 붙어서 빨개지다 그냥 붙여 쓴다는 거고요. 예쁘다에 어하다 붙어서 타동사가 될 때는 예뻐한다. 이것도요. 이것만 보세요. 지워지다, 빨개지다, 예뻐한다. 따로 띄어서 본 적 없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거듭될 때는 앞에 것만 붙여 쓰는 겁니다. 다 붙여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심화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도요. 예전에는 가끔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번에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해가지고요. 48항 보시면 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나 호는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호칭어나 관직명은 별개 단어로 띄어 쓴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가 그죠? 구별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띄어 쓴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9항에 성명 이외에 고유명사란 단어별로 띄어 쓰는데 단위별로 띄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다 핵심 어법에서 다뤘던 거죠. 그 다음에 50항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건 원칙이고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단어별로 띄어 쓰는 건 원칙인데 그냥 전체 한 덩어리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49항이나 50항도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48에서 50항까지 봤을 때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나 호는 붙여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세 글자짜리 호, 이충무공 같은 경우에 왠지 두 글자짜리 호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띄어 쓰고 싶잖아요. 하지만 성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호, 그죠?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충무공 장군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출제가 되면 이런 포인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보죠. 오늘 진도 나간 거야. 요거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19항, 20항 나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느냐, 원형 밝혀 적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느냐,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어디에 붙은 거예요? 그죠? 요거 믿었다. 그러면 원형 밝혀 적은 거고, 그다음에 졸다의 졸, 익다의 익 해서요. 이거 다 지금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그다음에 나 보면 마개와 마감은 둘 다 뭐에? 막다의 막이라는 어간에 결합한 건데 막이 아니라 마 분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로 쓰고 있으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히 적지 않은 거예요. 다만 지붕 같은 경우는 뭐에 붙은 거예요? 집이라는 명사에 붙은 거기 때문에 요거 2번이네요. 그죠? 지붕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라로 가야 되죠. 그죠? 명사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히 적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3번 보면 육손, 집집, 곰배팔이라는 명사에 붙은 거고 명사 형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끄트머리는 끝, 바가지는 박, 이파리는 잎이라는 명사에 결합한 건데 끝, 박, 잎이라는 명사의 원형을 밝히 적지 않은 거니까 라이로 적절하죠. 우리 이번 차시 수업에서요. 19항, 20항에서 다룬 것들은 출제가 되면 이런 각도로 출제가 돼요. 요즘에 이제 학교 문법에서도 언어라는 과목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거고요. 2번 한번 보죠. 어법에 맞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보죠. 바닷물이 펄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차시 수업 때 했던 건데 펄어타에 어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 왜 히읗 풀기주 용언에 어가 붙으면 어이에 그래서 펄에서 이거 맞고요. 2번은 아직 그죠? 우리가 그 표준어 규정은 아직 안 나갔는데 준말 또아리가 맞고요. 이거 30항이네요. 사이시옷 적는 규정을 해서 머리말 이렇게 됩니다. 4번은 괜찮죠? 잠과 야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잠 그다에 아야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가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맞춤법에 맞는 거. 우리 왜 아마도 내 말이 맞을 걸 우리 왜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된소리로 적는 어미는 어떤 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까, 꼬, 쏘냐. 그죠? 그러면 얘는 깎고 쏘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을 걸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모닥불이나 좀 쬐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쪼이다에 그죠? 쪼이다에 요 붙어서 쪼이 어요고요. 요거 한번 써보면 그죠? 일단 어떻게 줄여 쓰는 게 가능해요? 쬐어요. 쬐어요가 줄면은 어떻게 합니까? 쬐요 해가지고요.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네요. 그죠? 물론 쪼이 어요를 줄였을 때 어떻게 해요? 쪼여요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같다. 우리 왜 남아있는 받침이 그죠?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가지어라, 가져라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고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사고를 고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이 1.5 마무리하고 나면 바로 이제 설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부터 스텝 3 핵심 어법 스텝 3 이제 이거죠. 작년에 야심차게 냈는데 제가 소송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그 어, 강호에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할 텐데 문법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문법은 이제 최근 3년 것은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게 바탕이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5차시 수업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